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왜 제가 방송을 하느냐? 요새 설갑수, 미국에 계시는 번역가입니다. 설갑수 씨, 황석영 씨의 광주사태 관련 책을 영문으로 번역한 분이 김용장 씨, JTBC와 손석희 씨가 띄운 김용장 씨의 정언과 신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경향신문에 잇따라 쓰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후 6시 이 한겨레 신문의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실린 기사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80년 5.18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 방문 의혹 등을 제기한 김용장 씨의 근무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씨가 미 육군 방첩부대인 501 정보여단에서 통역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첩보를 수집했다는 한 정보기관의 진술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설갑수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설갑수 씨가 주장한 게 김용장 씨는 자신은 정보관이다. 군사 정보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보관은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스페셜리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본인의 진짜 신원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본인의 신분은 인텔리전스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랭귀지 스페셜리스트였다. 그것은 JTBC에 비친 이분의 김용장 씨가 보여준 그 상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랭귀지 스페셜리스트, 즉 통역관인데 왜 갑자기 정보관이 되었느냐? 통역관과 정보관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줄곧 해오면서 동시에 김용장 씨가 주장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뒷받침하면서 그 허구성을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를 했는데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사람이 김용장 씨가 정보관이냐 아니냐입니다. 정보관이 아니라면은 이분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근데 정보관이 아니면서 정보관이라고 한 것이 이제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확인이 된 겁니다. 랭귀지 스페셜리스트와 인텔리전스 스페셜리스트는 다르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랭귀지 스페셜리스트, 번역 또는 통역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미국의 미군 정보관에게 제공하는 건 가능하죠. 그것은 정보원 수준이죠. 그건 정보관이 아닙니다. 정보원 수준.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를 정식 정보관에게 전해주면 정보관이 이제 그걸 요식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거죠. 문제는 보고서를 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인텔리전스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면은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는 보고서를 쓸 자격이 없다는 거죠. 신문사로 이야기를 하면은 신문사 경비원이 기사 쓸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직원이 기사 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언론사에 근무하죠. 그러나 총무과 직원도 기사가 될 만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정보 보고서를 누가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 보고서는 기사하고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보 보고서를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흥미로운 것은 요 다음에 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이 보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5.18 당시 K57 기지 공군 제1정투비행단 광주입니다. 에 재직했던 전 군정보요원 기혁 씨는 5일 한겨레와 단독으로 만나 김 씨가 군사정보관은 아니었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통역관 호칭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등 활동한 사실이 있다. 501 정보여단 광주 파견대에 근무했던 그는 통역사였지만 등문, 이렇게 첩보입니다. 등문 듣는 거죠. 등문 내용을 미군 정보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기관 방문 때 정보관들과 동행해 통역했으며 각종 정보도 수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혁 씨는 김 씨가 공식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 씨가 주장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광주 방문 주장과 헬기 사격설 등은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왜 노코멘트라고 했을까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노코멘트라고 한 게 아닐까요? 사실이라면은 뭐 숨길 거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이 한겨레 신문 기사는, 그런데 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겨레 신문 제목은 김용장 씨 미 육군 방첩부대 501 정보여단 재직 맞다.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육군 방첩부대라고 그랬어요. 방첩부대는 카운티 인텔리전스인데 방첩부대가 아니고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브리게이드니까 정보 수집입니다. 방첩은 수사기관입니다. 이 방첩이란 말을 자꾸, 이게 방첩은 간첩 잡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간첩 잡는 건데, 간첩 잡는 건 수사기관이고 501 정보여단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완전히 그 기능이 반대죠. FBI와 CIA를 지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겨레 기자도. 미 육군 정보부대라고 해야죠. 미 육군 501 정보여단 하면 딱 맞죠. 재직 맞다. 이건 뭐 설갑수 씨도 저도 재직한 사실은 맞아요. 근데 뭘로 재직하느냐가 문제죠. 본인은 정보관으로 재직해갖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보고서가 국방부 정보기관을 통해서 백악관까지 들어갔고, 그 보고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보안사령관일 때 5월 21일 광주에 왔다. 그리고 사살 명령을 내리는데 관계했다. 헬기 사격도 있었다. 또 편의대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광주에 침투시켜가지고 방화 등을 했다. 뭐 이런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과 전혀 다르고요. 그러니까 신분도 자신의 진짜 신분을 정보관이라고 왜곡해서 이야기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제가 소개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김용장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군의 편의대 20대 내지 30대 젊은이들 30-40명을 성남기지에서 C-130 수송기로 태워서 광주로 데려와서 경납고에서 2-3일 있다가 버스로 시내로 가서 특수공작 임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침투시켜서 광주 시민들과 섞여서 방화 등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군대가 강경진압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그런, 이것은 광주 시민들의 명예와 관계되는 거니까 이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해명을 요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별도로 C-130 수송기를 태워서 광주에 데려왔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은 당시에는 C-130 수송기는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 없었어요. C-130은 언제 들어왔느냐? 1988년에 들어왔습니다. 1988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군중장, 예비역 공군중장 김형철 씨, 이 공군참모 차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장군들의 소리라는 프로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김용장 씨 발언에 대한 걸 쭉 보는 과정에서 편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군의 편의대 20대 내지 30대 젊은이들 3, 40명을 성남기지에서 C-130 수송기로 태워서 광주로 데려와서 경락구에서 2, 3일 있다가 버스로 시내로 가서 특수공작 임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군 출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980년 당시는 우리 공군이 C-130 수송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입한 시기가 1988년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김용장 씨가 C-123이나 C-54 이런 수송기를 C-130으로 착각했거나 또는 두 번째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어느 경우건 김용장 씨의 진술 또는 주장의 신뢰도를 굉장히 낮추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미 육군의 정보요원으로서 절대로 노트 테이킹을 안 한답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두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좀 손상된 것 같습니다.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한겨레 신문 기사의 핵심은 김용장 씨가 정보관이 아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쓸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보 수집해가지고 정보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설갑수 씨가 이 경향신문에 쓸 때 그렇게 딱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쓰는 분입니다. 이 설갑수 씨는 글을 아주 정확하게 쓰는 사람. 이 기자, 이분 직업적인 기자는 아닌데 기자 이상으로 정확하게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딱 지난 6월 2일 경향신문에 쓴 5.18의 꿈같은 정인 김용장은 미 육군 군사정보가 아니었다는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 씨는 구급통역으로 501 정보단에 1974년에 입단했고 90년대 중반 통역관을 끝으로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기간 그는 비공식 정보원으로서 광주 주변의 첩보를 수집해 보고할 수도 있었으나 그가 속했다던 501 정보단의 524 임시대대 미 육군정보보안사령부 국방정보국 개통을 거치는 공식 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위치나 권한은 없었다. 보고는 할 수 있으나 이 기사는 이번에 오늘 쓴 이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의해서 똑같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김용장 씨 미 육군 방첩부대 501 정보여단 재직 맞다.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맞죠. 그런데 정작 제목을 뽑았으면 이렇게 했어요. 김용장 씨 미 육군 방첩부대 501 통역관이었다. 보고서를 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 쟁점이 그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도를 보면은, 김용장 씨는, 뭐라고 했느냐. 군사정보관 신분증을 공개하겠다고 했답니다. 전화로. 그럼 왜 일찌감치 공개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썽이 된 다음에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글쎄요. 한번 기다려 봐야죠. 공개한 게 과연 그게 군사정보관 신분증인지 이것도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미 객관적이 드러난 걸로 이분이 말하는 게 보면은 신분도 그렇지만은 내용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아요. 내용이. 조금 중요한 부분에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그건 설갑수 씨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대목에서 김용장 씨는 전두환이 5월 20일 광주 기지에 왔다는 것은 자신의 정보원이 전해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당시 비행 계획을 찾아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당시 광주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공동 관할로 미군 정보 조직은 한국적 조력자 없이도 광주 기지의 비행 계획과 탑승 계획 명단을 쉽게 확인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왜 남 보고 찾아라 하느냐?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걸 제시를 했어야지. 또 그걸 가지고 보고한 증거가 있었어야지. 이런 지적도 하고요. 또 이거는 거의 치명적 지적인데, 김용장 씨는 오마이뉴스가 인터뷰를 하면서 광주 사태는 신군부의 시나리오였고 미국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5.18 항쟁 사나흘 전 국방성 명령으로 광주에서 미국 민간인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철수 명령이 그런 명령은 내려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 사람이 또 김용장 씨가 또 말을 바꿔요. 그 뒤에 가면 또 이분이 말을 자주 바꿔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설갑수 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미 국무성 직원은 광주에 없었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또 국무성 직원이 미국 문화원 원장이 남아 있었다고 또 말을 바꿨답니다. 뭐 등등.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보관 아닌 게 더 확실해졌습니다. 정보관 아닌 것이 확실해졌고, 그러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보원. 그러나 정보보고서를 쓸 자격이 없었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아까 C130뿐만 아니라 사실과 틀린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또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그동안에 국가적 조사로 또 1, 2, 3심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요. 쓴 보고서 사본이라도 요새 DIA나 뭐 이런 데 있는 것은 3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광주 사태에 관한 한 거의 공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도 자기가 쓴 걸 직접 가져와가지고 이게 내가 썼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전두환, 이걸 찾아와야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월 21일 광주에 왔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비행 계획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증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또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어쨌든 요사이 5.18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JTBC 손석희 씨가 전두환의 광주 방문, 헬기 사격, 여기에 너무나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김용장이라는 사람을 키우게 되고, 김용장이라는 사람은 언론에 나오고, 그리고 집권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증언의 허구성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놓으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생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계속 굴러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나 진실은 간단합니다. 진실은 간단해요. 1 더하기 1은 2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수학 공식, 그게 다 진실이거든요. 설갑수 씨가 2차례 걸쳐서 경향신문에 쓴 글을 읽어보면은 글도 재밌고 너무나 간단해요. 확인한 것이 또 과장하지 않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설갑수 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